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수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교통국이 승객과 직원 안전 확보 실패를 이유로 미 연방대중교통국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FTA는 CTA의 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연방자금 지원을 보류하거나 재배정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한 FBI 요원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고속도로 난간에 매달린 채 전복될 위기에 처했으나 미러키 카운티 보안관 대원들의 신속하고 용감한 구조 활동 덕분에 목숨을 건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 전면적인 관계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해서 공개한 트럼프 정부의 유럽 전략 문건에 따르면 지난 75년에 걸친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관계 전반에 대해 미국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작한 영상으로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협박을 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시장이 압도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9월에서 10월 들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 9일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9월과 10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각각 77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시는 마켓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례가 지난 2023년보다 1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교회 목회자들의 다수가 설교 준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재단인 릴리 엔다우먼트가 약 1,020억 달러의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 목회자 양성과 기독교 신앙 이야기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93개 종교기관에 총 6억 4,9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교통국이 승객과 직원 안전 확보 실패를 이유로 미 연방대중교통국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FTA는 CTA의 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연방자금 지원을 보류하거나 재배정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FTA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블루라인 열차에서 발생한 무작위 방화 공격 사건 등 최근 CTA 시스템 내에서 폭력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FTA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CTA에서 승객에 대한 폭행 사건은 무려 150% 증가했고 직원 폭행 발생률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지도자의 책임이라며 주 정부와 시정부의 의무 이행 실패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한 FBI 요원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고속도로 난간에 매달린 채 전복될 위기에 처했으나 미러키 카운티 보안관 대원들의 신속하고 용감한 구조 활동 덕분에 목숨을 건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긴박했던 구조 과정은 대원들의 바디캠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돼 공개됐습니다. 사고는 월요일 오전 FBI 요원이 출근을 위해 미러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차량 운전자가 선행 차량을 피하려다가 요원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요원의 SUV가 통제력을 잃고 도로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상황은 충돌 직후 발생했습니다. 차량의 뒷부분 절반이 고속도로 고가도로 아래로 매달려 버린 것입니다. 차량 내부의 요원은 차량이 언제라도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할
시작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밀워키 카운티 보안관 대원들은 곧바로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는 대원들이 차량 난간에 위태롭게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뒤 뒷유리를 부수고 진입로를 확보해 구출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이 구조 작업은 불과 몇 분 만에 완료됐고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를 막았습니다.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 전면적인 관계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해서 공개한 트럼프 정부의 유럽 전략 문건에 따르면 지난 75년에 걸친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관계 전반에 대해 미국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은 유럽연합과 나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기존의 동맹에서 거래 관계로 급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특히 나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EU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위협을 트럼프 정부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작한 영상으로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협박을 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사진을 인공지능 AI로 조작해서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협박을 한 뒤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접근합니다. 가족을 납치해 구금 중이라며 즉각적인 송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메시지 기능을 사용해 사진 또는 영상이 충분히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면밀히 보면 제작된 사진 또는 영상이 세부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FBI는 사기범들이 보내는 조작 사진과 영상들에서 실제 사진에는 있는 문신과 흉터 등이 지워져 있거나 신체 비율이 어색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앞선 사실들을 뒷받침했습니다. FBI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앞선 사기들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시장이 압도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어 시장에서도 이미 선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놓고 매우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FOMC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대분열이 우려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는 연방준비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이 미국 경제 전망과 정책 목표를 둘러싸고 연방준비제도 위원들 사이에 깊은 분열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9월에서 10월 들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 9일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9월과 10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각각 77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0월 구인 건수의 경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치 전망치 720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여파로 9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지난 9일 9월과 10월 지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9월에서 10월 구인 건수 반등은 노동시장 관련 우려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시는 마켓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례가
지난 2023년보다 1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금융 서비스 기업 랜딩트리에 따르면 셀프 계산대를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사례는 지난 2023년보다 12% 상승한 27%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밀레니얼 세대 41%와 Z세대 성인 37%는 절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남성 38%, 여성 16%가 물건을 훔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절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47%는 현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생필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도를 저지르게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절도가 늘어나면서 많은 매장들은 셀프 계산대를 줄이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알디 매장 여럿은 셀프 계산대를 이미 없앴고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소비자는 셀프 계산대 축소가 절도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시스템을 망쳐놓아 좋은 것이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 프레시는 무인 계산대 대부분을 제거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타겟은 지난해 3월 대부분 매장에서 셀프 계산대를 도입했지만 10개 이하 상품을 결제하는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교회 목회자들의 다수가 설교 준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2025 교회 내 AI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는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수행하고 다양한 질문에 답하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활용되는 가장 대중적인 생성형 AI라며 교회 지도자의 26%가 사용 중이고 설교 준비, 연구, 교회 커뮤니케이션 작성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목회자와 교회 직원 594명이 참여했고 조사 결과 설교를 준비하는 교회 지도자 중 약 3분의 2가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AI가 주간 설교 준비의 핵심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I 사용 빈도도 증가했습니다. 응답자 중 61%는 AI를 매일 또는 매주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이는 2024년 43%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25%는 AI를 매일 사용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재단인 릴리 엔다우먼트가 약 1,020억 달러의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 목회자 양성과 기독교 신앙 이야기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93개 종교기관에 총 6억 4,9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지원 중 4억 1,600만 달러 이상은 2021년 시작된 파스웨이즈 포 투모로우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45개 신학교에 전달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와 미래의 교회를 섬길 목회, 지도자 양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신학대학원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계됐습니다. K-10의 날씨 정보입니다. 10일 수요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겨울 날씨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눈과 진눈깨비로 바뀌면서 기온이 급강하고 출근길 빙판 및 미끄럼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고 있는 시카고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이 비가 진눈깨비와 눈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8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은 17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7시 7분, 해 지는 시각 오후 4시 20분입니다. 이상 K-10의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